지금 이란 국경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을 들어야 할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탈영 사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무자비한 강제 징집.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닙니다. 40년을 버텨온 이란 신정체제의 뿌리가 안쪽부터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굶주린 민심은 폭발 직전이고 정권을 지키던 총구는 이제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 정권은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이란의 처참한 민낯과 국제정세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 오늘 거대 제국의 최후를 예고하는 경제안보 팩트를 직설적으로 파헤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란의 지갑 사정부터 보시죠. 이란의 화폐 리알화는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1달러에 150만 리알을 돌파하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물가 속에서 병사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전선에서 굶주리고 있고 식수조차 부족한 처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군 내부의 분열입니다.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보급을 독점하는 반면 일반 정규군은 부상병 치료조차 거부당하며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들은 기회만 나면 탈영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경수비대조차 인원의 30% 이상이 초소를 비우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정권은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동 진집입니다. 12살 어린아이들까지 자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현장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아동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비난하지만 이란 정권은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잡았습니다. 군기가 무너진 부대에서는 하급 병사들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 사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장교들은 탈영병을 잡으러 나갔다가 같이 도망치기도 합니다. 정권은 탈영병 가족을 체포하겠다며 협박하지만 이미 민심은 정권을 등졌습니다. 부모들은 아들을 숨겨주기 위해 마을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위기까지 겹치면서 죽으러 가느니 감옥에 가겠다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옥조차 징집 대상자로 넘쳐나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탈영병이 속출하자 정권은 공포정치를 군부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탈영하다 잡히면 즉결 처형하거나 가족의 모든 배급을 끊어버리는 연좌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족들은 차라리 아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는 이미 인신매매와 도피 행렬로 아수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패입니다. 이란 경제의 80%를 장악한 혁명수비대는 자기들끼리 오일머니를 독식하며 호화 생활을 누립니다. 반면 정규군은 폐기물 수준의 식량과 장비를 지급받고 있죠.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방탄복조차 비리업자들이 솜을 채워 넣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는 건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란 군부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정권을 지키는 돈 받는 용병 혁명수비대와 청말바지로 내몰린 버려진 국민 정규군. 이 둘 사이의 총격전은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군부대 내부 급식에 독극물을 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병사들은 상관이 주는 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지옥도가 펼쳐진 거죠. 이런 내부는 이란의 방어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 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시장에서 잡벽부로 일하다 적발되는 게 지금 이란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니 정비도 안 됩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미사일 부대는 부품 돌려막기로 겨우 형상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도박인 셈이죠. 병사들은 이제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나? 정권은 알라의 이름을 팔아 희생을 강요하지만 굶주린 배는 종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외부의 침공보다 내부의 조용한 반란에 더 떨고 있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이 정권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 처참한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이란 내부에서 어떤 비극적인 탈영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실제 사례는 더 처참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이란 북부부대의 영상을 보면 한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나도 탈영할 테니 너희도 집으로 가라고 외치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소대장은 석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해 고향의 아내가 병원비가 없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총을 버렸습니다. 군인의 명예보다 가장의 책임이 더 무거웠던 겁니다. 또한 자해단 지역에서는 징집관들이 들이닥치자
마을 주민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밀란 수준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어머니들이 몸으로 차를 막아섰죠. BBC와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내에서 자해를 통해 의가사 제대를 노리는 병사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극단적 선택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 탈영뱀은 국경 근처에서 외신과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굶기는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이죠. 정권은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사형을 선고하지만 국민은 이들을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이 괴리가 바로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진집된 청년들이 부대 배치 전날 밤에 단체로 자취를 감추는 증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점호를 하러 가면 막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탈영병을 잡으러 파견된 헌병대원들조차 국경 근처에서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받고 탈영을 돕거나 본인들도 같이 망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테헤란 시내에서는 강제 징집 차량이 보이면 시민들이 경적을 울려 청년들에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도시 전체가 정권의 군대를 상대로 첩보전을 벌이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사회적 거부입니다. 총을 든 군대가 국민의 지지를 잇는 순간 그 무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란군은 지금 안에서부터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은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인 용병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국 군대를 믿지 못해 돈으로 산 남의 나라 군대에 정권의 목숨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충성심이 얼마나 갈까요? 이란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이제 정권은 그 어떤 독재자도 피할 수 없는 내부 폭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내부의 하극상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적경지 부대에서는 출동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병사들이 집단으로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시킨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병사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죽이러 가지 않겠다. 이제 이란군은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의 기초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해외 망명길도 필사적입니다. 터키와 이라크 국경지대에는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인 틈에 섞여 국경을 넘으려는 이란 청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로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들의 망명을 위해 집과 가축을 모두 판 부모들은 이제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아 정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영방송을 통해 탈영병은 지옥에 갈 것이라며 종교적 세뇌를 시도하지만 굶주린 국민들에게 그런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국 근처에서는 방송을 중단하고 밥을 달라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선전도구였던 미디어조차 이제는 정권을 조롱하는 낙서로 도배되고 있죠. 최전방 초소에서는 병사들이 적군이 쏜 전단지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보낸 돌아오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장교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무력 행사를 시도하지만 이미 자신들도 살길을 찾느라 바쁩니다. 일부 장교들은 기밀 문서를 팔아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죠. 이란의 자랑이었던 드론 부대조차 부품이 없어 가동이 멈췄습니다. 기술자들은 월급을 찾아 민간 기업으로 도망갔고 경락고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은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엔진이 완전히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폭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이 붕괴가 이란 정권의 명주를 어떻게 끊어놓을지 그 정치적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대가 등을 돌린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란의 40년 신정체제가 맞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 그 속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은 국민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던 군대가 총구를 돌릴 때입니다. 이란의 40년 신정체제는 지금 그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한다는 건 정권의 명령이 더 이상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군사력 약화는 단순한 국방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을 반대하는 민중 시위가 터졌을 때 이를 진압할 공권력 자체가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과거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팔레비 국왕의 군대가 중립을 선언하자 천하를 호령하던 왕정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는 더 복잡합니다. 혁명 수비대와 정규군 사이의 깊은 불신은 이제 서로를 감시하는 수준은 넘어 무력 충돌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보급을 독점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것에 분노한 정규군 장교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저들의 고기방패가 되어야 하나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내부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조차 못 받는 하급 관리들과 병사들이 결탁해 지도부를 몰아내려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죠. 정권은 이들을 막기 위해 더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강요받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공포는 통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현재 상태를 마지막 입세에 비유합니다. 단 한 번의 대규모 시위나 돌발적인 군부의 항명만으로도 국가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면서 후계 고도를 둘러싼 권력 암투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 먼저 탈출하려는 형국이죠. 민중은 이제 신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디라는 정권의 선동에 조소를 보냅니다.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성직자의 설교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이제 부대마다 혁명 감찰관을 파견해 병사들의 뇌구조까지 감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조차 배가 고파 뇌물을 받고 탈영을 눈감아주는 게 현실입니다. 무서운 건 탈영병들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경단을 조직해 진직관들에 맞서 무장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이란의 국가 블랙아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망이 마비되고 군수물자는 암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며 정권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권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건 외부적의 침공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민심이 결집할 거라 믿지만 굶주린 이들에게는 이제 정권이 주적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초상화가 불타는 영상이 SNS를 도배하고 있으며 군인들도 이제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정치적 진공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붕괴를 먼저 수습하느냐의 생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물리적 통제력까지 잃어버린 정권. 이제 이란은 외부의 공격 없이도 스스로 붕괴할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이 내부적 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회와 위기를 줄지 그 국제적 파급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 정권이 벼랑 끝에 몰리면 가장 먼저 꺼내들 카드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을 통째로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나 혼자 죽지 않겠다며 해협에 기뢰를 뿌리는 순간 전 세계 유가는 단 하루 만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는 경제 핵폭탄이 터질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혼란을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가 탈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선제 타격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입니다. 미국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반갑지만 그 과정에서 터져나올 핵무기 통제불능 상태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지원하던 저항의 축, 즉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하면 중동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은 즉각 침몰합니다. 수만 척의 상선이 멈춰서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은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심각한 타격입니다. 에너지 공급처이자 서방을 견제하던 핵심 우방을 잇는 셈이죠. 이들은 이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공급 다변화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이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미 셰일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가속화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요동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그들이 관리하던 무기들이 암시장에 풀리고 테러 집단들이 이를 손에 넣는 순간 전 세계는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위험이자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며 달러 패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수도 있죠.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동유럽을 잇는 새로운 에너지 벨트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란의 붕괴는 냉전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빈 공간을 만듭니다. 이 빈 공간을 누가 어떤 가치로 채우느냐에 따라 인류의 다음 100년이 결정됩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결론과 행동 지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이라는 거대 제국이 안쪽부터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그 처참한 붕괴의 현장을 직설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군대가 총을 버리고 국민이 굶주리며 정권이 아이들까지 전장으로 내모는 나라. 이런 국가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란의 40년 신정체제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중공의 맹종과 사라진 자리에 찾아올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대혼란. 여러분은 대비가 되셨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유가 폭등과 안보 공백에 절망할 때 냉철한 투자자는 이 거대한 질서 재편 속에서 평생의 부를 거머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마지막 발악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닫으려 할 수도 혹은 이스라엘과 자폭성 전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 세계 경제는 핵폭탄급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란 정권은 정말 이번 일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제국의 마지막 비명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정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